안녕하세요. IT는 형테크의 형태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IT 관련 주요 뉴스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종종 정기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제 본업에 맞게 한번 뉴스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오늘은 한 세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삼성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반도체는 예상대로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삼성의 뭔가 버팀목인 모바일이 갤럭시 판매량 진짜 많이 늘어서 매출이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어요. 요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가 오늘 한국에서 출시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11월 15일에 한국 출시가 되는데, 이제 애플이 글로벌 비전 프로를 접어가는 도중에 왜 지금 한국에 냈는지 요거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애플이 우리가 잘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신제품을 내고 있습니다. M4 기반의 아이맥, 맥미니, 맥북 프로 막 내고 있는데 사실 개꿀템이 따로 숨어 있습니다. 요거 뒤에서 알아보시고요. 먼저 3분기 실적부터 보고 갈게요. 오늘 삼성 확정 실적이 나왔죠. 3분기 실적. 저 매출이 79조 1억 원, 영업이익이 9조 1,800억 원이 나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저번에 그 잠정 실적 때 발표가 돼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반도체와 스마트폰 이쪽 부분이 어떻게 좀 실적이 나뉘느냐. 요게 좀 이제 주목이 됐었는데, 일단 반도체 부분은 저번에 반도체 부문장이 사과를 했죠. 이제 이렇게 기대 못 미친 실적을 내 선고하고 기술적 기술 경쟁력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반도체가 뭔가 바닥을 칠 거라면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한 3조 8,600억 원 이 정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4조 원을 예측했는데 그것보다 살짝 못 미쳤어요. 그래도 거기서 이제 HBM에 좀 진전이 있다, 엔비디아 테스트 진전이 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다시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반도체는 워낙 예상이 됐던 거고, 우리가 좀 볼 거는 삼성이 이제 모바일 부문이죠. DX 부분이죠. DX 부분 실적입니다. 이게 삼성이 보시면 그 잠정 실적 때 설명 자료예요. 이제 실적이 우리가 안 나와서 뭔가 이제 이거를 좀 설명하겠다고 의례적으로 자료를 낸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반도체는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DX 스마트폰이 있는데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판매가 호조라서 일부 개선됐다. 그러니까 이때 삼성이 그 스마트폰 쪽 매출이 진짜 좋아졌다고, 여기는 별로 잘못한 거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 보시면 영업이익이 3조 한 3,700억 원 정도 나왔죠. 그래서 3분기 DX 부분 이제 매출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도 많이 나왔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괜찮게 나왔는데, 이게 그 삼성 이제 모바일 부분에 이제 영업이익 추이를 봐야 돼요. 이게 삼성은 이게 보시면 2021년 1분기 이때 영업이익이 4조 5,600억 원 나왔습니다. 이때 기억하시죠? 이때가 갤럭시 S22 GOS를 난리 났을 때예요. 그때도 영업이익으로 4조 5천억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게 쭉쭉쭉 가다가 이제 S23 이때 4조 2,100억 원 나왔죠. 그 다음에 S24 4조 700억 원입니다. 이렇게 가장 성수기인 1분기 때 이렇게 계속 줄고요. 그리고 원래 2, 4분기는 삼성 비수기죠. 3분기 보실게요. 3분기가 폴더블 나오는데 여기서 좀 퐁당퐁당합니다. 3조 5천억, 3조 8천억. 그리고 이번에 3조 3,700억 원.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계속 이제 플래그십을 우리가 잘 팔았다, 플래그십을 많이 팔아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제 부품가가 상승을 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 삼성의 딜레마예요. 이게 결국엔 이 스마트폰을 보시면 여기 엑시노스 이거 보이시죠? S24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제조 원가의 한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가장 비싼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그러니까 삼성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DX 부분, DS 부분이 있는데, DX는 스마트폰 가전 이런 거 하는 사업부고 DS는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부입니다. 그러니까 갤럭시는 여기 DX 부분에서 만들어요. 근데 메모리, AP 이런 거를 여기 이제 삼성전자 DS 여기서 사오거나 퀄컴에서 사옵니다. 근데 이렇게 엑시노스가 버티고 있었을 때는 엑시노스도 탑재를 하고 스냅드래곤도 탑재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격 밸런스를 맞췄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엑시노스가 자취를 감췄죠. 여기 이때 다시 실적으로 돌아보면 22년 1분기 이때는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이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때 엑시노스가 난리 나가지고 2023년에 여기서 전량 스냅드래곤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납품을 받기로 해요. 그러면은 A사, B사 만약에 경쟁을 시켜요. 야, A사 가가지고 야, 저기가 가격에 $100 해준다고 그랬는데 너는 너 없어? 그럼 거기 딴 데 가서는 야, 저기는 80 해준다고 그랬는데 너는 좀 안 해주니? 나 많이 살 건데.
뭐 이러니까 가격 협상이 잘 되죠. 특히 그리고 삼성은 그 퀄컴의 가장 큰 고객사예요. 이제 퀄컴 칩을 가장 많이 사는 게 이제 갤럭시인데 애플은 자기가 칩 만들어 쓰니까 가격 협상이 이렇게 돼 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무너진 거죠. 엑시노스가 못 들어가니까 퀄컴 칩을 다 사야 돼요. 그럼 퀄컴한테 가가지고 아 이번에 니네 거 다 쓸 건데 좀 어떻게 좀 깎아줄래?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먹히죠. 퀄컴도 아는 거지. 이제 갤럭시가 나 아니면 선택지가 없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칩 가격이 점점 높아집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스냅드래곤 888, 뭐 8세대 그러니까 1세대 이런 거는 S21, S22에 들어갔던 칩입니다. 이때 칩 하나의 단가가 뭐 한 3, 40달러 해요. 근데 이게 쭉쭉쭉 올라가죠. 뭐 이게 완전 100% 맞는 게 시장 추정치지만 뭐 80, 100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갤럭시 S25에 들어갈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뭐 한 200달러에 육박한다는 뭐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엑시노스가 잘해야 뭔가 이제 갤럭시 경쟁력, 갤럭시의 부품 그런 이제 부품 원가 경쟁력이 살아나고 삼성도 이제 퀄컴이랑 가격 협상을 하는데 얘가 맥을 못 추니까 그냥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이제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엑시노스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삼성이 파운드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냅드래곤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약간 삼성 파운드리의 마지막 황금기. 이때가 21년 뭐 이때인데 이때는 스냅드래곤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TSMC보다 조금 이제 뒤처지니까 퀄컴 칩을 되게 싸게 수주를 합니다. 야, 여기서 만들면 우리 계속 뭐 20, 30년간 거래도 해왔으니까 우리 파운드에서 만들면 뭐 칩을 좀 싸게 해줄게.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좀 가격이 나왔어요. 뭐 이러면 좀 AP 가격이 확 줄어드니까 많이 남겨 먹을 수 있겠죠. 근데 TSMC로 가고는 얄짤 없습니다. 가격이 푹푹푹 뛰죠. 그러면서 엑시노스 점유율도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맨 위는 뭐 미디어텍입니다. 미디어텍이 여기는 좀 물량으로 승부하는 데죠. 미디어텍이고 그 밑에가 퀄컴입니다. 퀄컴과 여기 밑에 보시면 깔려있는 요 보시면 여기가 삼성입니다. 4, 6, 5, 4, 5, 6 엑시노스 점유율이 처참하죠. 그러니까 엑시노스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뭐 내년 이제 본격적으로 승부하는 이제 플래그십 AP들인데 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나왔죠. 미디어텍 디멘시티 9400 나왔습니다. 근데 엑시노스 2500 아직 세상에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엑시노스가 부진하니까 이 여파가 이제 갤럭시에도 미치는 거예요. 이제 DX 부분이랑 DS 부분은 뭐 같은 회사라서 뭐 이렇게 협조도 하지만 갤럭시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세계 1위고 애플과 경쟁해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 최고 성능의 칩, 뭐 일단 최고 성능을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기조가 있어서 엑시노스가 성능이 떨어지고 뭐 가격이 괜찮아 성능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성능이 안 받쳐주거나 수율이 안 나오면 뭐 엑시노스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컴 칩을 쓰다 보니 이제 수익이 계속 악화가 되는 거죠. 이게 보시면 또 그래서 이번에 삼성의 노태문 사장이 퀄컴 스냅드래곤 칩 공개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키노트도 해주고 이렇게 퀄컴 CEO랑 이렇게 사진도 찍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퀄컴 CEO가 뭐 노태문 사장 만나서 위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건데 너 그 퀄컴 스냅드래곤 다 사야 돼 뭐 이런 건지 아니면 노태문 사장이 좀 깎아줘 해서 깎아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깎아줄 것 같진 않죠.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게 좀 예고가 되는 게 샤오미가 이번에 스냅드래곤 X8 엘리트를 처음으로 넣고 낸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샤오미가 냈습니다. 근데 이게 샤오미가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샤오미는 원래 그 3,000위안대 그러니까 이게 3,999위안인데 이 가격을 계속 지켜왔거든요. 프리미엄 폰에. 근데 이게 이번에 깨졌습니다. 이거만 70만 원 후반대 하는데 이번에 500위안 올렸어요. 4,499위안. 이게 보시면 여기 레이즌 요거 샤오미 회장의 그 웨이보인데요. 우리나라 뭐 인스타 같은 거죠. 여기 보면은 작년에 샤오미 14의 가격이 마지막으로 3,000위안대로 확실히 철종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부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큰 부품이 결국엔 이거죠. 스냅드래곤 8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 좀 이해해 줘라. 뭐 갤럭시도 이번에 가격 인상 압박이 좀 심해질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요. 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제 AI 기능을 더 강화를 한다고 했고 AI 기능을 더 이제 강화한다고 했고 그리고 폴더블 뭐 디자인 혁신도 한다고 해요. 뭐 그래서 특화 AI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디자인 혁신하면은 저희가 저번에 살펴봤던 SE 같이 이제 슬림 기조로 나오고 카메라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뭐 당장 이제 트리폴드 폰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얇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XR 기기 같은 게 나온다고 하는데, 자료도 보면 플래그십 중심 판매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이거를 보시면 뭔가 삼성이 이제 AI 역설에 빠졌습니다. 이게 제가 AI 역설이라고 이름 지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가 다른 애들하고 승부를 보려면, 이제 갤럭시가 올해 재미를 본 게 AI를 도입해가지고 좀 치고 나갔죠? 그랬는데 AI를 하려면 사실 고성능 칩이 필요해요.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 인터넷 접속 없이도 지가 이제 이미지도 생성해야 되고 코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능 칩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서 AP 가격이 올라갔죠.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빨리 전송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메모리도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플립 5까지는 그냥 8기가 램이 다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 플립 6까지는 플립 6에서는 이제 12기가 램이 일괄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품값도 올라가죠. AP, 램값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성능 칩이 필요해지고 부품값 올라가고, 이걸 맞춰주는 칩은 삼성의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엑시노스와 퀄컴 칩에서 둘 중에 골라야 되는데 퀄컴만 지금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I 성능을 높여서 우리가 승부를 보겠다. 그런데 부품값은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좀 난항에 빠진 상황입니다. 내년에 이제 좀 이번 4분기 실적과 내년에 갤럭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우리가 봐야겠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비전 프로가 한국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11월 15일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돌이켜보면 비전 프로가 올해 1월에 미국에서 출시가 됐죠. 그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고, 뭐 막 이거 쓰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막 직구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짜기 식었어요. 근데 가격이 그때 3,5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70만 원? 이 정도 돼가지고 너무 비쌌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할 수 있는 앱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그리고 이게 특성상 한 1시간 이상 쓰면은 머리가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빨리 식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499만 원에 15일에 출시가 됩니다. 애플이 낸 보도자료인데, 여기를 보시면 대한민국이 출시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옛날에 뭐 미국에서 있던 그런 설명 다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한국 사람들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2,500개 이상의 앱이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 뭐 네이버 웹툰, 뭐 티빙 등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앱이 다 된다. 뭐 그래서 호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플이 사실 이거를 VR 헤드셋, 혼합현실 헤드셋에 말을 안 하고 공간 컴퓨팅 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쓴 컴퓨터라는 건데, 이거 쓰고 웹툰도 보고 카톡도 하고 티빙도 하고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내가 일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놀기도 하라는 건데, 뭐 여기서 일도 하라는 거죠. 쭉쭉쭉 있고, 뭐 이거는 뭐 이제 다 자료는 뭐 이제 그런 겁니다. 뭐 스포츠도 볼 수 있고, 뭐 예술도 할 수 있고, 어쩌고 하는데,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죠. 이게 보시면 이미 미국에서는 이게 약간 파장 분위기예요. 전 세계에서는 이게 글로벌 다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량이 떨어지고 너무 비싸요. 그리고 아직 즐길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좀 고민입니다. 팀쿡도 이거는 팀쿡 CEO도 이건 좀 길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최근 인터뷰에서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생산 중단설까지 도는데 왜 한국에 이제 나왔을까? 뭐 재고털이야? 그랬는데 이게 좀 애플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이제 법 때문에 늦게 나온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의료기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비전 프로 나오자마자 이제 구매 시도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비전 프로는 이제 홈페이지 가면은 이게 시력을 교정해주는 그게 있어요. 내 시력을 입력을 하고 하면은 대략 이제 시력 교정 렌즈를 이제 칼자이즈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 렌즈를 맞춰서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경 이거를 이렇게 하는 메뉴가 있는데, 시력을 하는. 근데 한국 법이 이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약을 살려도 약사한테 설명을 약국 가서 사야 되죠. 이거 똑같습니다. 안경도 시력 그 교정이 들어간 렌즈는 꼭 안경사가 있는 매장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경점에 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걸 1년 동안 못 풀다가 이제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시력 교정 액세서리는 별도로 요 사이즈 여기통에 판매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애플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오프라인 이제 사이즈랑 제휴가 된 안경점이나 이런 데 가서 렌즈를 따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력이 괜찮아, 그러면 그냥 비전 프로 사도 되는데 내 시력이 나빠, 그러면은 비전 프로 산 다음에 안경점 가가지고 이제 비전 프로용 렌즈를 맞춰야 돼요. 좀 상당히 번거롭죠. 근데 우리나라 법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플이 이걸 한국에서 좀 잘 팔고 싶어 하는데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제가 제가 얼마 전에 쓴 체험기인데, 메타가 이제 VR 이제 완전 저렴이 버전, 40만 원대 저렴이 버전을 한국에 냈습니다.
아니 글로벌리 냈죠. 한국에서 상륙을 했는데 이게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VR 이제 VR 가상현실 그리고 MR 혼합현실 시장이 약간 시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뭔가 이제 이거의 진심인 저커버그가 꾸준히 이걸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퀘스트 저가 버전도 냈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붐업을 시키려고 하는 와중에 비전 프로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전 프로가 얼마나 좀 붐업이 될지 뭐 애플이 마케팅을 잘하니까 이걸 좀 어떻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좀 이제 후킹을 할지 그걸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애플 신제품들 얘기입니다. 이번에 M4 칩이 달린 맥북 신제품들이 대거 나왔는데 아이맥, 맥북 프로, 그리고 맥 미니, 그리고 아이맥이 나왔는데 다 M4 칩을 탑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강력한 칩인데 사실 우리가 이 칩들의 성능을 다 엄청 쓰진 않지만 그래도 최고 칩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사실 M4 라인업보다는 사실 이 M3 라인업들입니다. 이게 제가 뭐 올 봄인가요? 그때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M3 칩이 들어간 맥북 에어 얘네들이 8기가 램으로 기본이 나왔죠. 근데 이게 16으로 다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작년 봄,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있던 이제 판매 페이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8기가 이렇게 8기가 있죠. 가격 159만 원, 186만 원입니다. 이거 보시면 근데 똑같아요. 가격 똑같은데 와씨 이거 16기가 그냥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이거 완전 개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입니다. 이게 내장형 AI를 하려면 갤럭시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램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 안에서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8기가, 4기가 이런 거는 아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되는 이제 애플 기기를 뭐 15 이상, 뭐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내는 것들도 이제 메모리를 올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낸 그 M3 맥북 얘네들도 이걸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뭐 맥북 에어뿐 아니라 올해 나왔던 기기들이 대부분 거의 다 이제 8기가에서 16기가로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그대로고.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요거 이제 M4 시리즈보다는 M3 칩 제품들을 그냥 이렇게 16기가 업그레이드된 거를 그냥 구하는 게 개꿀이죠. 반대로 이거를 사서 좀 당근에 내다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처리하려는 분들은 지금 눈물이 아주 그냥 앞을 가립니다. 지금 보시면 당근에서 8기가 256 맥북 가격이 이제 쭉쭉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 110만 원에 팔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100만 원, 막 90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걸 주스셔도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거 16기가 있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이제 뉴스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삼성 실적이랑 애플 신제품 이런 거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종종 뉴스 분석 시간을 가질게요. 뭐 이렇게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